자, 4교시 진행해요. 4교시. 우리 지금 43쪽 타인 토지 출입 나오죠? 이걸 해버리면 지금 개발행위가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행위를 먼저 하고 다음 주에 한다 하더라도 조금 남은 부분 좀 하고 마무리 짓고 이렇게 도시계획 꼭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 하다 보면 개발행위가 이게 마무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개발행위를 일단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또 한 문제가 나오니까 우리 45쪽 45페이지 봐요. 나왔어요? 개발행위 여기를 갖다가 이제 또 마무리를 짓자고. 자, 이게 또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이니까 한 2문제 정도 여기에서 또 나옵니다. 자, 한번 보자. 자, 우리 지금 뭐를 볼 거냐면 제가 이렇게 삽하고 포크레인의 형태를 이렇게 그렸어. 이제 뭐가 떠올라? 이게 떠오르는 게 뭐가 떠올라? 땅 파는 게 떠오르지? 땅 건드리는 게? 이렇게 땅을 건드릴 때는 무조건 광의 의미로서는 넓은 의미로서는 개발행위라고 그래요. 넓은 의미로서는 땅 건드리는 행위를 뭐라고 한다? 개발행위라고 한다. 그럼 여기 아파트가 들어온다 하면 이것도 개발행위. 무슨 뭐 여기 역사가 건립된다. 이것도 개발행위. 땅 건드리는 행위는 무조건 개발행위야. 그런데 이 땅 건드리는 이 주체를 보면은 이게 지금 사인이 건드려 들어갈 수가 있고, 이 갑이라는 자가 또는 이 공적 주체인 행정청이 건드려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도로를 낸다, 뭐 이런 거에, 뭐 공원을 설치한다, 신식가지를 만든다 할 때도 전부 다 땅 건드리는 거예요. 넓은 의미로서는 개발행위인데. 이렇게 이제 우리 갑이라는 자가 사인이 건드려 들어갔을 때는 별달리 붙일 이름이 없잖아. 그래서 개발행위라는 말로 그대로 이렇게 써요. 이렇게 개발행위다. 이렇게. 이제 개인이 이제 땅을 건드리는데 어떤 형태로 건드리냐면 이제 건물 토토토 형태로 건드려요. 건물 토토토 해가지고 건물 토토토 이렇게 해서 이제 건드리죠. 토토토 해서. 건은 뭐고? 옳지. 건축물 건축하는 거. 그 다음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거에 공작물 설치하는 것들도 전부 다 개발입니다. 그 다음에 물건 쌓아놓는 거에 물건 쌓기, 쌓아놓기, 물건 적치라고 하겠습니다. 물건 적치, 쌓아놓는 거. 1개월 이상 시골에다가 울타리 밖에다가 이제 설치해놓는 것들이. 그 다음에 토지에 있어서 형질을 변경하는 것들이 있어요. 형질을 변경하는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토석을 채취하는 것들이, 토석을 채취하는 것도, 그 다음에 토지를 분할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땅 건드리는 행위. 이런 거 할 때는 반드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내 땅이라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건드릴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허가받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허가를 뭐라 그러냐면 개발행위 허가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자, 봐. 건물 지을 때 건축 허가 받는다, 개발행위 허가 받는다. 그래, 개발행위 허가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건축 허가 받는다 하면 안 돼. 개발행위 허가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건물 지을 때 뭐 한다 허가 받는다, 개발행위 허가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제 허가권자가 이제 도시군에서 도시군수다 이렇게 잡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군수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 이렇게 도시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행정청에서 건드려 들어가겠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때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개발행위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광의 의미로서는 다 개발행위인데 땅 건드리는 것 자체가 여기에는 도시군 계획 사업을 한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도시군 계획 사업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도시군 계획 사업을 한다. 도시군 계획 사업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죠.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을 보면 이게 이제 세 번째 뭐가 있냐면 기반시설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사업 두 가지가 나와요. 이 사업이 도시개발 사업하고 옳지, 정비사업이다 이렇게 나와주잖아요. 정비사업. 자, 그러면서 이제 기반시설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이 되어지면, 이걸 통과해서 결정이 되어지면 이때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도시군 계획 옳지 시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군계획 시설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첫 번째,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두 번째, 그 다음에 정비 사업 세 번째, 이걸 다 합해서 뭐라 그러냐면
도시군계획 사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요? 그러면 도시군계획 사업은 우리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행정 절차로 해 들어가는 행정청 지네들이 하는 거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 무지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이것 가지고 무지하게 해마다 뜨는데 해마다 틀려. 도시군계획 사업은 행정청 지네들이 하는 거니까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이라니까.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야. 꼭 시험 문제가 도시군계획 사업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떠. 이렇게 뜨면 틀린다고. 그렇게 또 어떻게 뜨냐면 도시군계획 사업인 예를 들어서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자 이렇게 뜬다고. 그러면 틀리지.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건드려 들어갈 때는 허가 대상이 아니란 말이요. 내용 이해 가요? 네. 예, 결론적으로 이것 자체가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기 때문에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런 내용이고, 이건 행정계획인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이 아니야.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이 아니라고.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허가 받자 사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 허가를 보면 실제적으로 이걸 어떻게 잡아가냐면 제가 평창군을 이렇게 예를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평창군. 평창에서 2018년도죠. 28년도에 동계올림픽이 열린다. 이렇게 되는 거야. 동계올림픽. 눈 많이 내려야 될 건데 걱정이요. 만약에 눈 안 내리면 어떡하지? 인공눈으로 막 하려나? 그러면 좀 안 좋지. 눈에 설이. 그게 안 좋지. 그 녹아가지고 저기 뭐야 얼고 그러면 위험하고 그렇다고. 그때 가서 걱정해야지. 지금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지. 걱정도 팔자지. 걱정도 팔자요. 진짜요. 안 할 걱정도 괜히 해가지고 힘들어한다고. 걱정해서 일이 해결될 것 같으면 걱정해야 되지만 그 일이 해결되나? 자, 평창군에서는 동계올림픽이 열려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실을 알고서 갑이라는 자가 임야를 이제 사들인다고. 임야 3,000제곱미터를 이렇게 사들여. 3,000제곱미터. 뭐 하려고? 펜션을 열채 지으려고 하는 거야, 이게. 펜션을 열채 짓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이냐고. 그러니까 반드시 건축허가 받는다 하면 안 돼. 개발행위 허가 받는다.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갑이라는 자는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 신청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거예요. 이 허가는 무슨 허가다? 개발행위 허가다. 건축허가가 아니고 개발행위 허가 받는다. 이 내용이요. 허가를 받아야 돼, 이게. 허가 신청해서. 허가권자는 도시군수 특별시장부터 시작해서 시장군수다. 이렇게 되어지겠죠? 여자의 허가를 받아내야 돼. 근데 이때 허가를 갖다가 받아내는데 갑이라는 자가 허가 신청서 양식이 있겠죠? 여기에다가 뭐를 갖다가 같이 제출하냐면 계획서라는 걸 같이 제출하는 거예요. 계획서라는 걸 같이 제출하자. 이 계획서가 이제 기반 시설을 설치하겠다. 이런 계획서가 들어가야 되잖아. 기반이 설치하겠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펜션 10채만 지어놓으면 뭐하냐고. 도로가 이렇게 나 있으면 여기 지임도까지 설치해야지. 상하수도 전기 뭐 이런 것들 다 설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것들 하겠다 하는 계획이 들어가야 되고,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필요한 용지까지 확보를 해야 돼요. 설치 위한 필요한 용지가 있을 거예요. 필요 용지까지 확보를 해야 돼. 이것까지 어떤 사용 권한을 확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차 여기다 받쳐놓고 뛰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위해 방지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들어가야지. 위해 방지. 분진 날리니까 환경오염 방지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죠. 환경오염 방지하겠다 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파트 건설하는 경우도 전부 다 개발행위야. 땅 건드리니까. 그러면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갈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파트 들어올 때도 이런 내용 다 들어가. 자, 그 다음에 조경이라든지 다 해놓고 경관조치 다 해놓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죠. 이런 내용을 제출한다고. 그런데 개발밀도관리구역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할 수 있는 구역이 없는 구역이요. 없는 구역이잖아. 그러니까 기반시설 설치하겠다.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필요 없는 구역이니까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요?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이게 필요가 없다. 이게 작성이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만 가지고 제출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걸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바꾼다고.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해서 이제 허가 신청이 딱 있게 되어지면 요때는 요 이제 허가권자가 요게 이제 처분이 있게 되어지는데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이 며칠 이내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게 15일 이내에 이루어지죠? 15일 이내에 이루어지도록 돼 있어 이게. 그러면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심의라든지 협의 기간이 있었다면 심의나 협의 기간 이거 중요한 건데 시험 문제 출제 안 됐어요 아직. 이거 중요합니다. 협의 심의 기간이 있었다면 제외하고 포함하고 제외하고 이렇게 떠야 돼. 그럼 포함한다면 기속행위가 되는 거예요. 제외하면 넘어질 수 있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가 재량행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재량행위. 행정청에서 재량성이 있다니까 허가 기준에 맞는 허가 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거부가 가능하고 이래. 건축 허가는 그렇지 않거든. 그죠? 그래서 이제 재량행위에 해당이 돼. 재량행위에는 뭐를 붙일 수 있냐면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조건부 허가라는 말이 무지하게 중요한 내용인데 조건부 허가는 여기에만 나와. 개발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내용. 개발행위 허가에서. 맞다. 건축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런 말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야.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조건 자체를 붙일 수가 없다.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조건을 붙일 수 있어. 그래서 이런 것 등을 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조건부 허가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거예요. 조건부 허가가. 이게 중요한데요. 조건을 내걸 수가 있거든. 조건이라는 건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행정행위 부관이다. 이렇게 되어지죠. 우리 민법에서는 법률행위 부관 이렇게 표현할 거고. 자, 조건이라는 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거 안 할 수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 일을 갖다가 담보하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자.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이행보증금을 갖다가 예치한다.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이행보증금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현금으로 예치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래. 이 공적 보증서로도 가름합니다. 보증서로서 가름할 수 있다. 공적 보증서가 돼야 돼요. 현금이 원칙이다. 총 사업비에 있어서 20% 범위 내에서 이행보증금을 예치한대.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는데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살짝 예치하는데 이제 펜션 10채 짓게 다 해놓고 11채 지었네. 그러면 이게 원상회복 명령이 들어간다고. 원상회복. 근데 안 하게 되어지면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이행보증금을 사용해서 이걸 사용하여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행정대집행이 가능해. 행정대집행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대집행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나오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는데 요때 이제 도시군수가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는데 여기에 의견 청취가 하나가 딱 있어 이게. 이게 중요한 내용이야. 이 의견 청취가 하나가 나오는데 이 의견 청취가 꼭 뭘로 바뀌냐면 주민의 의견 청취 또는 주민에게 14일 이상, 20일 이상, 30일 이상 연락하게 돼. 이런 말로 바뀌어. 그러면 큰일 난다고. 이게 주민의 의견 청취가 아니고 여기서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평창읍내에서 용평 스키장 가는 4차선 도로가 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이자에 있어서 의견을 드려야 된다고. 누구의? 이거자 시행자의. 요 시행자의 이게 도시군계획 사업에 있어서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자가 있다. 이렇게 되어지면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듣는다. 이렇게 이제 나왔죠. 요자의 의견을 듣는 거야. 그래서 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하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허가를 받았다. 건물 토토토가. 그러면 이제 준공을 하게 되어지면 이 준공검사를 받게 되어지는데 이 준공검사권자가 누구냐면 도시군수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이렇게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바로 이제 준공검사권자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 근데 이 준공검사 대상을 보면 세 가지만 대상이에요. 대상을 보면 요 세 가지만 대상이 되어진다. 이렇게 되어지지. 대상이. 이 대상이 세 가지야. 우리 허가는 5가지 모두야. 저게 건물, 터터터. 이게 허가 대상인데 이 대상은 세 가지만 있는데 세 가지. 이게 바로 이제 토지 형상을 크게 변경시키지 않는 요건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라고. 요게 토지 분할하고 이렇게. 그래서 건토토만 해당 사항이라고. 요것만 준공검사 대상이다. 이렇게 되어져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써보면 건축물을 갖다가 건축하는 거, 그 다음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거 있죠.
공작물을 설치하자 이런 내용. 그 다음에 토지에 있어서의 형질 변경 이렇게 되어지죠. 토지 형질 변경.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토석 채취다. 이것만 이게 이제 중공검사 대상이 되었죠. 이 중공검사 대상이 뭐하고 똑같냐면 이 세 가지가 바로 이게 이제 심의 대상하고 똑같아. 허가 등을 갖다가 할 때에 이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중앙 또는 지방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서 이게 이제 허가를 내자 하는 내용들이 있어. 그런 때는 심의 대상이 이렇게 이것만 심의 대상이야. 물건 쌓아놓는데 무슨 놈이 심의 거치고 그런 건 없단 말이야. 토지 분할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게 심의를 거쳐서 이게 허가 등을 내자 하는 내용들은 요 세 가지가 있다고. 요게 중공검사 대상이 바로 심의 대상하고 똑같다. 이렇게 이해를 한번 해보고 다 체킹할 거야. 다 나와. 여기 요약집에.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우리가 개발행위가 일어나는 걸 보면 자, 우리 개발행위가 일어났을 때 기반시설을 설치를 못하는 곳이 있다고. 기반시설 설치하기가 아주 곤란한 곳이 있어요. 자,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정하는 게 바로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죠.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이 설치할 수 없으니까 하기가 이거 어려우니까 개발행위로 인해서 밀도죠. 밀도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말이다? 건폐율과 용적률을 뜻하는 말이다. 건폐율과 용적률을 갖다가 밀도라고 하고 관리한다. 강화하는 구역이야? 완화하는 구역이야? 강화하는 구역이 있죠?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하는 구역은 무슨 구역? 개발 밀도 관리구역.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하는 구역은 무슨 구역? 개발 밀도 관리구역.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하는 구역은 무슨 구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 건폐율 얼마? 150, 용적률 얼마? 200. 이어주셔야 된다니까 이거. 오늘 배웠잖아. 배운 것도 같고 안 배운 것도 같고 아직 오늘 하루가 안 끝났는데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자, 용적률은 법령에서 이 50%까지 최대치 여기까지 강화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50%는 이것만 기울이고 있을 뿐이지 건폐율에는 기울이고 있지 않다는 거. 수치가 요거 찾고. 이게 바로 무슨 내용이냐면 기반 설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바로 이러한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이와 같이 이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업무, 상업, 오피스텔 등이 질비해 있는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자, 그 다음에 공장이 있는 이와 같이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개발행위가 일어나는 거죠. 자, 여기서 개발행위가 일어나는데 주상복합 50층 건물이 이게 한 10여 동이 들어와요. 펜타포트 같은 게 한 10여 동이 들어온다고 한번 해봐. 10여 동이 들어온다. 이렇게 되어지면 여기에 딸린 뭐 상하수도 이걸 갖다 확대 설치해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도 하나 설치해야 되는데 그런 부지가 안 나오는 거야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기반이 설치할 수 없다. 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때는 이런 구역으로 지정하자 하는 거야. 자, 잘 봐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기반이 설치가 곤란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무조건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면 틀리는 말이지. 이게 할 수가 없어야 된다니까. 그러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라도 기반이 설치를 할 수 있으면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되는 거야.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요? 제가 지금 강조하는 거? 네. 이게 반드시 여기에 다 지정되는 거 아니야. 따라서 천안시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지정된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없다. 왜? 어느 정도 수용해서 설치할 수 있어요. 설치가 안 돼야 된다니까.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어야 된다니까. 개발밀도 관리구역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없다. 없다. 더 제껴라. 없다. 이런 지역에 설치할 수 있으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그러면 천안시는 전부 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이런 지역이라 하더라도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됩니다.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이다. 이런 지역은 말 그대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구역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기반시설을 갖다가 설치라는 말을 뭘로 바꿨냐? 이 부담이라는 용어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이게 설치하고 똑같은 말이야. 이게 법정용어로 부담이라고 바꿨을 뿐이야.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기반시설 설치할 수 있으면 이렇게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러니까 이 기반시설 설치할 수 없는 유유지역입니다. 이건 무조건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돼요.
따라서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은 이렇게 지정됩니다. 무조건. 내용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이 개발밀도관리구역 내에도 지정할 수 있다면 말이 돼야 안 돼? 안 돼요. 이게 중초바에 지정할 수 있다 해가지고 최근에 떤 문제예요? 안 되지? 네. 이거 설치할 수 없고 이 외적은 이건 무조건 이거야. 이걸로 하는 거야. 설치하는 구역으로. 자, 그러면 이런 지역에 이렇게 이제 상하수도는 어떻게 설치하겠다, 도로는 어떻게 설치하겠다, 이런 이제 구역이 지정이 되어지면 이거는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고시된 후에 지정돼서 오픈되겠죠. 고시된 후에 1년입니다. 1년 이내에는 기반시설을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이 계획이 기반시설 설치 계획입니다.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만약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1년 내에 안 나오면 1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없었던 걸로 하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몇 년 내 지구단위 계획 안 나오면 3년 내 지구단위 계획 안 나오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없었던 걸로 하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고시 되고 나서 1년 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안 나오면 1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없었던 걸로 하자. 내용 아시겠어요? 네.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1년 내 기사 계획 나와야 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3년 내. 3년 내. 그러면 또 헷갈리면 안 되는데 여러 개 되면은 또 헷갈리지도 않지? 아예 이을 생각 안 하니까. 그런데 한두 개 됐을 때는 헷갈리는 거요. 아, 이거 이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지정권자가 누구냐?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권자는 쭉 가다 보면 저기 개발행위 허가권자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정을 누가 하는 거냐 하는 거죠. 지정을 누가 하는 거냐면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하죠.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어지는 건데, 요건 우리 이제 개발밀도관리구역과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지정권자가 동일하다 하면 맞는 내용이네. 개발행위 허가권자니까. 그 다음에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이렇게 특별시장부터 시장군수가 도시군수가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절차를 거쳐서 지정할 수 있다 하면 틀려요. 이게 지금 위에 거거든. 위에서 나온 거예요. 위에서 나온 거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이 아니라고 지금. 내용 이해 가요? 그래서 꼭 시험 문제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러면 틀려? 그거 꼭 잡아야 돼. 아주 중요한 내용이야. 아주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간다면 입안에서 결정고시 갈 건데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은 심의 거친다 이렇게 나오겠죠. 구역 지정 절차를 보니까 원칙은 심의 거치겠지? 원칙은 심의 거친다 이렇게 나오겠고, 예, 요거는 이제 의견 청취 심의 거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렇게 심의 거친다. 이렇게 요 내용 꼭 잡아야 돼. 그러니까 지정 절차가 동일하다면 틀리네. 지정권자는 동일한데 지정 절차가 동일하다면 이건 심의 거치고 요건 이제 의견 청취 심의 거치고,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으로 간다면 입안에서 결정고시 가야지. 협의심의 거쳐서 그런 절차로 안 가는 거야. 이렇게 간다는 거야. 이 말 이해해? 구역 지정 절차가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났어. 자, 지금부터 이 틀이 이제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으고 지금부터 책을 체킹할 거예요. 어떻게 분위기가 너나 끝났지 나 죽겠다 이런 분위기. 자, 한번 보면 거기 45쪽 한번 봐요. 허가 대상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허가 왼쪽 칸이 허가를 요하는 경우 건물 토토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건물 토토토 이렇게 내용 아시겠어요? 그렇게 나오는 경우고, 거기에서 이제 오른쪽 칸을 보니까 45쪽에 오른쪽 칸을 보니까 허가를 요하지 않으면 이렇게 나와요. 자, 재복구 재난수소 밑줄 그어놓고 응급조치를 하는 거 1월 내 신고만 하면 됩니다. 해놓고,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그 밑에 칸을 보니까 건축법에 의해 신고로 설치 가능한 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이죠. 신고 대상 건축물의 이 증축, 개축, 재축이요. 신고 대상 건축물이 신축이다 하면은 뭐 신고해야 되는 거니까 이를 위한 토지 형질 변경 경우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공작물의 설치 이렇게 나와요. 공작물의 설치해서 이거 안 읽어봐도 좋아. 뭐 50톤이다, 50이다, 뭐 50 세제곱미터다, 뭐 이런 거 안 읽어봐도 좋은데 동그라미 3번은 조그마하게 별표 쳐야 돼요. 녹지 관리 농림지역 안에 시골이죠. 밑줄 그어놓고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네모였고요. 이거 이제 못자리 하면서 이게 허가받아라 하면 어떻게 못자리 하냐고. 그거 하나 별표 딱 치고 자 가로 안에 이것도 밑줄 그어놔야 돼요.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 제외한다 이 말 나오죠. 그런 것 등은 이제 허가 대상이야. 토지 형질 변경에다 용도 변경까지 들어가니까 육상 어류양식장은 제외한다 이 말은 육상 어류양식장 밑에다가 허가 대상 이렇게 써놔요. 그건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밑에 토지 형질 변경이 토지 형질 변경에서 동그라미 1번을 보면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등 이렇게 잡아갑시다. 두 번째 줄 끝에 보니까 세 번째 줄로 해서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나와요. 밑줄 그어놓고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밑줄 두 줄 그어요. 조그맣게 별표 치는데 이거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허가 안 받아. X. 허가 X지? 근데 다만 동그라미 쳐봐요. 다음의 형질 변경은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밑줄 그어놓고 그러면 기억년 티그 딱 묶어놓고 이때는 허가 대상이야 이제. 기억년 티그 묶어놓고 허가 대상 이렇게 한번 써야지. 이건 허가 대상인데 그러니까 인접토지 관계 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있어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받자 뭐 이런 내용이에요. 내용 아시겠어요? 근데 디귿번 중요해. 디귿번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의 형질 변경입니다. 요거 이제 밑줄 그어놓고 별표를 쳐야 되는데 뭐 지목을 대로 했다. 뭐 전을 지목을 대로 해가지고 뭐 경작을 한다라고 대인데 뭐 잡종지인데 뭐 농지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답으로 한다 할 때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허가받아야 돼. 지목 변경이 수반된다면. 그런데 그건 또 허가 대상인데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는 전답 사이의 변경은 또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밑줄 그어놓고 그거 이제 별표 쳐놓고 이건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밭을 논을 밭으로 바꾸는 거 있죠. 형질 변경 이건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요렇게 한번 딱 잡아놓고 그거 하나 잡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50cm 이내 절토성토 정지 이렇게 나오죠? 절토성토 정지를 한 단어로 토지 형질 변경인데 이제 포장은 제외되는 거고 이게 무릎 높이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릎 높이로 할 때.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을 보니까 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토지 밑줄 그어놓고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형질 변경 들어가겠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 밑줄만 그어놔요. 그 다음에 5번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 밑줄 그어놓습니다. 한번 넘어갑니다. 그런 거 다 유효 필요 없고 이런 때는 허가 대상 아니라는 것만 눈길 한 번만 더 주고 시험장 가요. 자, 46쪽을 보면 토석 채취라는 표현 나오죠. 여기에는 도시적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채취 면적 25제곱미터, 뭐 50세제곱미터 막 이런 말 나와요. 그런데 이게 무게가 없어요. 톤이라는 말이 여기에는 없습니다. 토석 채취에는 무게를 달아가지고 이게 허가 불허가 처분을 내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게가 없다. 그러니까 요게 수치가 들어가는데 50톤이라든지 이런 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150톤 이런 말. 무게 없다. 토석 채취는 무게 없다. 이렇게 써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 분할 쪽을 봐요. 왼쪽 칸을 봅니다. 토지 분할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는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됩니다. 이건 건축법에서 기울되고 있으니까 1, 2, 3 딱 묶어야죠. 자, 시골에서 뭐 녹지적이다, 뭐 관리적이다, 농림적이다, 자연환경 보전적 이런 시골에서 인허가 등 없이 이제 토지를 분할하겠다 하면 허가를 받아야 돼. 그 다음에 2번에 대지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이제 분할 들어가는 것들이라든지 또는 너비 5m 이하로 분할되는 경우. 자, 그래서 2번과 3번을 묶어놓고 이게 쓸모없는 땅으로 조각내는 경우 이렇게 써놔야 돼요. 쓸모없는 땅으로 조각내는 경우에는 일단 허가를 받자. 개발행위 허가를 받자. 이렇게 잡아가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보면은 그 녹지관리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이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울타리를 쳐라는 얘기지. 한마디로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요. 울타리 안에서는 상관없거든요. 자, 오른쪽 위에 한번 다시 가면 토지 분할 쪽에 한번 봐요. 사도개설 허가 밑줄 거요. 이 사도법에 의해 사도개설 허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내용이요. 자, 2번에 토지 일부를 공공용지, 공용지 밑줄. 뭐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청사용지로 쓰겠다 해서 분할할 때 이런 거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행정재산 중 용도 폐지 밑줄 한번 그어놓기만 해요. 자, 그 다음에 일반 재산 밑줄 그어놓고 매각 교환 양해하기 위해서 토지를 분할한다. 지형도면 고시 밑줄. 자, 6번에 너비 5m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 5m 이하로 분할된 토지 밑줄, 대지 분할 제한 면적 이상으로 분할한다. 쓸모 있는 땅으로 이렇게 분할하기 때문에 요때는 이제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뭐 읽어볼 필요도 없고. 자, 양가로 2번 나오죠? 양가로 2번 나와요. 개발행위 조치 후 통지 이렇게 나와. 요거 이제 별표를 하나 딱 쳐놔야 돼. 별표를 하나 딱 치고. 요거 시험 문제가 이제 또 잘 나오는 영역이다. 이게 잘 나오는 영역이다. 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밑줄 두 줄 그어놓고 별표 쳐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때야 하고자 하는 때야 한 때지. 이건 일 저질러 놓고 이 뜻이야. 다 해놓고 일 저질러 놓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자 지체 없이 동그라미 치고 개발행위 허권자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 동그라미 딱 치고 별표 쳐야 돼. 이거 신고하고 할 수 있다요. 해놓고 통지하자요. 무지하게 중요하다 이 내용이. 잠깐 다시 한번 들어가는데 개발행위 편에는 허가만 있어요. 신고사항이 없습니다. 경미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하고 할 수 있다면 틀려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내용 이해가요? 그냥 하는 거잖아. 경미한 건 원두막 짓겠다 그래서 그건 그냥 하는 거야. 내용 아시겠어요? 경미한 개발행위 그냥 해. 자, 그런데 지금 요 내용은 해놓고 통지야 신고야. 신고사항 없다 이렇게 잡아야 돼요. 무조건 허가 아니면 그냥 할 수 있다. 그리고 통지가 있다. 해놓고 통지가. 이게 시험 문제로 막 잘 나와요. 1, 2, 3, 4, 5 딱 묶어놓고 사업기간 단축에 동그라미 치고. 자, 2번 사업면적을 5% 범위 안에서 축소 5% 동그라미 치고 단호불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3번에 법령 개정 등으로 허가받은 사항을 불가피하게 변경. 허가받은 사항을 불가피하게 변경 밑줄 허에 동그라미 딱 치고. 허가 아니고 불에 동그라미. 단호불어니까 허가받은 사항을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불가피하게 변경 밑줄 불에 동그라미 쳐요. 단호불허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단호허허야. 자, 4번 죄송합니다. 건축법 등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 허용오차 반영 밑줄 허자에 동그라미 치고 단오불허 이렇게 갈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에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 시 일괄신고가 있어요. 일괄신고 이번에 잡아갈 겁니다. 일괄신고 네모였고요. 자, 일괄의 신고 네모였고 일단 따라서 합니다. 단오불허 일괄신고 통지하자 단오불허 일괄신고 통지하자 단축 단오불허 5% 범위 안에서 축소 불가피하게 변경 단오불허 허용오차 반영 일괄신고 통지하자 단오불허 일괄신고 해놓고 통지하자. 옳지. 그거 잡아주셔야 돼. 시험 문제 잘 떠. 이 문제. 꼭 시험 문제 어떻게 뜨느냐 이렇게 뜬다고. 2번 가지고 사업 면적을 5% 범위 안에서 확대하는 경우요. 이때는 통지해야 한다 이렇게 떠. OX, X지. 이때는 허가 받아야 돼 또. 이게 아니면 허가야 무조건. 자, 오른쪽 갑니다. 양가로 3번 개발행위 허가의 절차. 자, 1번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갑을 떠올립니다.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밑줄,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밑줄, 유해방지 밑줄, 환경오염 방지 밑줄, 경관 조경 밑줄, 계획서를 첨부한 계획서 동그라미 치고 신청서 동그라미 치고 개발행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자. 천안시장한테 제출하자. 이 경우 동그라미 치고 조그맣게 별표 치고 개발밀도 관리구역 안에서는 밑줄을 긋고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밑줄 그어야죠. 밑줄 그었어요. 자, 2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시장군수는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개발행위 허가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에 동그라미 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경우는 심의 또는 협의기간 제외한다. 밑줄 그어야죠. 자, 별표 칩니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제외한다. 이거 잡아야 돼. 별표 치고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밑줄 긋습니다. 며칠 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하자. 15일 이내. 심의 협의 기간은 포함하고 제외하고. 제외하고. 자, 동그라미 3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이렇게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인에게 허가 내용이나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 또는 국토이용 정보 체계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이 내용이 좀 개정된 내용인데 뭐 국토이용 정보 체계를 통해서 알려야 한다. 이런 내용이 새로 들어왔죠. 자, 동그라미 4번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는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을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유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이 부분입니다.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놓고 별표 크게 쳐요. 이 내용 꼭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이렇게 뜹니다. 이거 큰일 나네. 조건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조건부 허가라고 그래요. 가로 열고 조건부 허가라고 써놓습니다. 자, 동그라미 6번 갑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개발행위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하려면 개발행위 허가가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하여 해당 지역에 시행되는 자, 이 부분 밑줄 별표 또 쳐야 되죠.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드려야 한다. 밑줄 그어놓고 별표. 이거 의견 성취. 이거 평창 읍내에서 용평 스키장 가는 도로 뚫겠다 이렇게 내용 되는 거예요. 여자의 의견을 드려야 한다. 이걸 주민의 의견을 드려야 한다. 한번 틀려요?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자 의견을 드려야 한다. 밑줄 그어놓고 별표 칩니다. 자, 양가로 4번 갑니다.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심의 나오죠? 1번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흥절 변경, 토속 채취 행위를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하려면 잘 보세요. 잠깐 넘기지 마세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밑줄 2줄 동그라미 1번, 토지 흥절 변경 밑줄 2줄 동그라미 2번, 토속 채취 밑줄 2줄 동그라미 3번. 세 군데요. 세 군데. 자, 잠깐만. 이거 한 분도 안 보네 여기. 난 이거 보는 줄 알았어. 이 세 가지만 그렇지? 이 세 가지만 심의 대상이야. 예? 나는 왕따 당할 때가 제일 죽고 싶다니까. 진짜요? 관심 좀 줘봐. 왕따 당할 때 제일 죽고 싶다니까 그래. 살 가치가 없지. 봐. 거기 보면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이거 하고 건물 텄텄해서 물건 적재하고 토지 분할 있잖아. 이런 건 심의 대상이 아니라니까. 요 세 가지가 봐봐.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하려면 중앙도시계획 넘어가 봐. 지방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나오지? 심의 동그라미 치자니까. 응? 심의 대상은 이렇게 세 가지만 나와? 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을 보면 위에 이래도 불구하고 이 말은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죠?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 아니한다. 심의를 거치 아니한다. 밑줄 그어놓고 자, 별표 치는데 2번 별표 이거 하나만 2번 별표 쳐놓고 이건 꼭 잡아야 돼. 꼭 잡아야 됩니다. 이거 꼭 잡아야 된다. 꼭 잡아야 된다. 지구단위계획 네모 딱 엮고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이죠. 성장관리방안 네모 딱 엮고 요 수립한 지역에 사는 개발이며 지구단위계획이다.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됐다 하면은 다 심의를 거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 이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이런 것들 할 때 건축물 건축 이런 것들 할 때 심의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친다. 원래 이거 거쳐야 되는데 지구단위계획이다.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됐다 하면 심의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친다. 무지하게 중요해 이 내용. 이거 하나 이룰 수 있겠어요? 네. 원래 심의 거쳐야 되는데 심의 안 거치는 경우가 지구단위계획 성장관리방안 잡을 수 있어요? 네. 나머지는 안 읽어본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 꼭 잡아야 된다는 게 자, 동그라미 3번 가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장은 위에 2에도 불구하고 제4호 및 5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가 제4호 5 거기에 보면 환경영향평가법 막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야.
도시군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중앙도시권의 지방도시 심의를 받도록 요청할 수는 있다. 4번과 5번은 자 여기까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자 2번 요거 꼭 찾고 자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이행보증금 이렇게 나오죠? 자 동그라미 1번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는 밑줄 한번 꺼놓고 이자가 누구야? 개발행위 허가권자죠?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유해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자, 이행보증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놓고 이행보증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놨어요? 네. 자, 이거 잘렸네. 내가 이거 했는데 또 잘려놨네. 이행보증금 매치 사유를. 나 이거 미치겠다니까. 이게 원고를 주면은 그대로만 해주면 되는데 자기들 멋대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괜찮아요. 이행보증금 매치 사유 봅시다. 자, 1번을 보면은 두 번째 줄 끝에 보니까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 이렇게 나오죠? 기반시설 설치 밑줄 그어놓고 기자에 동그라미 쳐요. 자, 2번을 보면은 토지 굴착으로 인해 인근의 토지가 붕괴될 토지 붕괴 밑줄을 그어놓고 붕해 동그라미 딱 칩니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손괴 밑줄 그어놓기만 해요. 그 다음에 3번에 토석 발파 밑줄 그어놓습니다. 발에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4번 써놔요. 4번 차량통행이라고 써놓습니다. 차량통행 4번 차량통행 써놓고 가로 열고 환경오염 우려 이렇게 써놔요. 환경오염 우려. 환경오염 우려가 있다. 환경오염 우려 이렇게 써놓고 가로 닫고 그 다음에 5번은 조경, 비탈면의 조경이라고 써요. 비탈면의 조경. 필요 이렇게 써놓습니다. 비탈면의 조경 필요. 비탈면의 조경 필요. 그래서 조자. 기붕이 8차조로 들어갈 거야. 따라서요. 기붕이 8차조. 이행보증금 예치 사유. 이기붕 8차조. 기반시설. 이기붕 8차조. 붕괴. 토속 붕괴. 이기붕 8차조. 토속 발파. 이기붕 8차조. 차량 통행. 이기붕 8차조. 조경. 이렇게 해서 비탈면의 조경. 뭐 그 정도만 체킹하고 해보고. 이게 바로 이행보증금 예치 사유입니다. 자, 오른쪽에 가면 동그라미 2번 나오죠? 동그라미 2번에 별표를 딱 쳐요. 동그라미 2번 별표 딱 쳐놓고. 위에 이래도 불구하고 밑줄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뜻이에요. 이행보증금을 예치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네.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 자야. 1, 2, 3 묶어놓습니다. 1, 2, 3 묶어서 국가 등의 공공단체라고 딱 써. 국가 등의 공공단체 이렇게 딱 써놓고 이행보증금 예치 X 이렇게 해놔야 되겠네.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지방자치단체도 토지 형질 변경을 하는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틀려. 자, 국가 등의 공공단체는 공적 보증받는 자들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잡아주셔야 돼. 국가 등의 공공단체 해서 1번 국가지방자치단체 밑줄, 자 2번 공공기관 밑줄, 3번에 공공단체 밑줄 거요. 국가 등의 공공단체. 따라서요. 국가 등의 공공단체. 국가 등의 공공단체. 이행보증 매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안 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 자, 동그라미 3번을 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는 이렇게 나와요. 밑줄 한번 쫙 그어놓고 허가권자제? 이 허가권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 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토지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밑줄 한번 그어놓고 자, 동그라미 4번.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는 누구예요? 개발행위 허가권자죠? 위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자,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밑줄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밑줄 그어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예치한 이행보증금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한번 없다라고 한번 나왔어요. 있다. 밑줄 그어놓고 별표 치고. 자, 5번은 이행보증금 예치 금액은 기반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범위해서 산정하되 총 공사비 20% 이내가 되도록 하고 밑줄 그어놓습니다. 그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예치 방법은 물론 조례로 하겠다. 조례. 도시군계획 조례 동그라미 치고. 자, 6번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입하되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원칙이죠.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뭐 이런 것들을 국계법이라고 하기 때문에 국토기법률을 국계법이라고 하면 안 돼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이 보증서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죠. 공적 보증서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놓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광산 피해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발행하는 이행보증서입니다. 이행보증서 밑줄 한번 그어놓고 등으로 이를 가름할 수 있다. 자, 7번을 보면은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즉시 반환해야 한다. 자, 밑줄 그어요. 준공검사를 받은 때 이게 반환 시점이죠. 반환 시기입니다. 자, 동그라미 8번 이행보증금을 사용하여 이 대집행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했던 경우 이 잔액이 있는 때는 즉시를 이행보증금 예치자에게 반환하자 해서 나오죠. 잔액이 있는 때 밑줄 반환하자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 다음 주에 조금 더 체킹을 한번 해볼 건데요. 실제적으로 국토기획법률이 오늘로써 마무리가 되어졌어요. 마무리로써 큰 틀은 다음 주에 뭐 1시간 정도 쭉 체킹 한번 해보고 바로 도시개발법 갈 겁니다. 다음 주에 한 2교시 정도부터 도시개발법 들어갈 건데요. 1교시는 이제 국토기획법률 마무리 좀 짓고 2교시부터 이 도시개발법 들어갈 건데 도시개발법 예습 좀 해오실 거예요? 안 해오실 거예요? 좀 해와야 돼요. 이제 도시개발법 공부를 좀 해주셔야 그게 우리 이제 지금부터는 삼수란부터는 좀 틀을 잡고 가야 되니까 꼭 예습 좀 해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합니다. 아무튼 늦은 시간까지 S였습니다. 자, 질문 받겠어요? 질문 눈치 보면서 질문해야 되나? 하고 싶은데 자, 일단 끝내겠습니다. S였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